인권 감수성을 앞세운 진보 정당에서 성비 문제는 왜 이렇게 대처하느냐라는 논란도 뜨겁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비 꺼내자 배은망덕, 개돼지 2차 가해에 결국 여성 대변인은 탈당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랬습니다. 제가 곧 조국 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울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냐.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인사들로 진상조사위원회 등 당내 기구들의 인사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국 혁신당 성비위 파문입니다. 핵심 당직자 A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피소. 그리고 핵심 당직자 B씨 한 명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당해 피해 접수. 언론 보도된 이후에 제명과 자격정지 1년이 처해졌는데 피해자도 한둘이 아니었던 것으로 얘기됩니다. 방금 들었던 이 눈물로 호소했던 강미정 대변인 결국 탈당했죠. 피해자가 10명쯤 된다. 가해자도 한둘이 아니고요. 피해자는 더 많은 겁니다. 당직자 A씨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 상급자가 핵심 당직자를 택시에서 포옹했다는 의혹,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삼보일배 당시 여성 당직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적 발언했다는 의혹. 아휴, 지금 그럴 때입니까? 예? 김주영 의원님, 아직 구체적인 성비위 의혹이 뭔지는 다 전해지진 않았지만 오늘 중앙일보 등의 보도를 보면 공통점은 있어요. 권력 상급자가 하급자, 여성 당직자, 여성 대변인, 힘없는 분들 당해서 그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그다음에 성희롱,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신고가 지금 접수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앞서 좀 깜짝 놀랐는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라라는 촉구 삼보일배 당시에 삼보일배를 하던 여성 당직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희롱을 했다? 라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어제 강미정 대변인의 그 기자회견을 봤어요. 네.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이었고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참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또 탈당까지 하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기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권력에 그 맞서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용기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 그런데 이런 탈당 기자회견 이후에 조국 혁신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오늘 9시인가요? 그 김선민 대표가 네. 뭐 기자회견하고 뭐 질의응답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 기자회견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반응에 대해서 사실 더 놀랐습니다. 일단은 이런 성비 문제, 여러 가지 성추행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 내에서도 뭐 미온적 조치이건 어찌 됐건 당원
자격 정지 징계도 내렸고 또 뭐 한 사람은 제명도 하고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사과가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할 만큼 다 했다라는 네, 식의 다 했다. 어. 그런데 뭐 문제냐?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두 번째는 그 어제 강미정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특사로 나온 이후에는 뭔가 굉장히 진전된 올바른 조치가 사건 처리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로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에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댈 게 없다라는 실망과 동시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본인이 소위 시체말로 총대 메고 사실은 예. 기자회견 한 것이고 이후에 나가서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으로 읽혔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것은 우려가 되는 사건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공당에서 이런 문제가 시시콜콜 일어나는 것 그리고 2차 가해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성추행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고. 괴롭힘 문제까지 지금 나온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한 사람은 제명했지만 한 사람은 당원 자격 정지 1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끝나면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측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가졌을 그 절망감,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보호받거나 뭔가 제대로 된 정의로운 조치를 당해서 네. 기대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 같고요. 가해자들은 한 명은 돌아올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오히려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예. 대한 어떤 부조리함 이런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왔을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조국 대표는 또 어떤 진전된 입장을 예. SNS에 올리는 거 말고요.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비위 피해 의혹 내용도 좀 나오고 있어요. 김 의원님, 앞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좀 민망한 예, 저도 사실은 송구한 상황이에요. 택시나 삼보일배 이 장소도 문제고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 측에서 노래방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실까요? 조국 전 대표 유죄가 확정된 날이에요.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2년 실형 확정 판결 받은 날 힘내자는 취지로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지금 보면 김주영 의원님, 네. 이 시간과 장소에 굉장히 부적절함도 있어요. 성추행, 성희롱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삼보일배랄지 택시랄지 조국 전 대표가 유죄 확정된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피해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죄 확정된 날이라면 그러니까 당내 모든 인사들이 지금 12명의 의원들이 있는 뭐 그래도 야당에서 두 번째로 큰 당 아닌가요? 네네. 야권에서. 그런데 반성하고 절제하고 뭐 그런 어떤 숙연한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죄송한 마음을 안고. 그런데 그날 우리 이렇게 침체돼 있지 말고 노래방 가서 힘을 모으자, 힘내자. 지금 이런 그 생각 발상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조국 전 대표 유죄 확정된 날 힘내자고 노래방 가자는 발상도 이상하다. 네, 발상도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가서 거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조국 대표가 거의 오너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분리해서 조국 혁신당을 생각할 네네. 수 있나요? 그래서 아니 그 옥중에서 온갖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냈었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어떤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특사로 나와서도 이런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삼보일배 과정에서 뭐 성희롱성 발언도 제가 들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차마 입에 담기는 어려운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이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전에 들었는데 충격적인 수준입니까? 네,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인데 이런 걸 어떻게 덮을 수가 있을까? 이건 조국 혁신당 쪽에서 조국 전 대표도 덮으려고 한 거다.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조국 대표가 SNS에서는 본인이 다 해결된 걸로 생각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비당원이어서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정리가 된 걸로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특사로 나왔고 복당을 했잖아요. 예. 지금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곧 대표가 될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네네. 봐도.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된장찌개 사진 올리지 말고 된장찌개 사진 올리지 말고. 당내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가해자들에게 예. 보다 확실한 어떤 그 징계나 당에서 어떤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만 조국 혁신당이 이게 대한정당이구나. 예. 그리고 정말 정의를 위해서 그야말로 어떤 개혁적인 정당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물론 이 사건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후속 처리에 있어서 잘했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질문 좀 드릴 수밖에 생각할 없을 거 것 아니겠어요? 같은데 김 의원님께서는 그 삼보일배 현장에서 여성 당직자 뒤에서 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들으셔서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잘 몰라서 왜냐하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별일 아닌 문제 취급하잖아요. 근데 김우정 의원님은 그 발언을 들으셨으니까 이건 조 전 대표가 사면돼서 나와서 즉각적으로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수준의 발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라고 제가 묻고 싶을 정도니까요. 저희가 방송이라 지금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리긴 어려운 네, 수준입니까? 그보다 더한 얘기도 전 들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과연 뭐 너 하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이런 얘기를 피해자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2차, 3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가해자가 한 명이고 피해자도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해자는 최소 2명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피해자도 강미정 대변인 얘기하면 10명 뭐 가까이 10명이요? 됐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정말 이 정치권에 이건 모든 당에게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당이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졌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국민들 너무 실망하시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도 특히 죽고 사는 문제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죠. 네.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는 그 인식의 수준에 정말 놀랍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님. 네. 장소를 보시면 노래방, 택시, 그리고 뭐 삼보일배, 그 피해자도 10명 가까이 되고 가해자도 한 명이 아니다. 이쯤 되면 만연한 건 아닙니까? 네. 이 정도 수준이면 만연한 수준 아닙니까? 굉장히 그 성추행의 수위나 어떤 장소도 굉장히 문제지만 문제는 이게 권력형 범죄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당직자가 하급 직원에게 사실 성추행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대항하기도 쉽지가 않고 네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차 가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면은 가해자도 여러 명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당내 조직 문화처럼 퍼져가지고 이게 계속 쉬쉬하면서 이걸 감춰왔기 때문에 발생한 예. 문제거든요. 특히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렇게 조직 문화나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을 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조직 문화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잇따라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10명인 상황에서 1명 정도 제일 문제되는 사람 3명 정도 하고 예. 그다음에 놔둬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범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또 2차 가해를 받게 되니까 더 고통받게 되는 거고요. 저는 특히 하나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이게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막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분리조치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페널티를 많이 예. 주거든요. 근데 민의를 대변해야 될 정당 내에서 이게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오픈되거나 이게 공개되면 이 정당의 지지율도 폭락할 수가 있고 정당의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소위 말해서 쉬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측의 반발을 샀고 그 피해자들이 오히려 한 명이 잘린 것만으로도 그 피해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고통에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 피해자분이 10분이나 된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조치가 이때까지 될 때까지 모든 당직자들, 조국
그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뭐 하고 있었냐? 네,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었느냐 정도가 아니죠. 가급적이면 이제 피해자한테 참으라고 한 거죠. 피해자한테 네가 조용하면 우리가 다 그냥 행복해진다. 이게 공개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없었던 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뭘 그렇게 끝까지 문제 삼냐? 넌 당은 생각 안 하냐? 이런 식의 2차 가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정당의 존립도 좀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도덕성 문제가 저는 계속 대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만약 지금 현직 고검장이다. 네. 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아니 당이 할 수 있는 짓이 다 했는데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런 일 가지고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뭐 할 만큼 했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건 강력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보십니까? 강력히 수사하고 저 정도면은요 감옥 갈 사안이에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 그 감옥 갈 사안이고 저런 사항이 예를 들어 긴급 체포되거나 체포영장에 의해서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 사안이고요. 이거는 뭐 정당은 더 엄격해야죠. 사실은 민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지금쯤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단순히 제명이 아니라 형사 고발도 하고 그에 따른 잇따른 조치들이 해야 되는데 언론에 공개되니까 마지못해 찔끔찔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두 분의 의견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